안녕하세요. 주식 1분 미만입니다. 요번에 가져온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리포트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FN 가이드, 와이즈 리포트 가셔도 없어요. 배포, 소장 다 상관없지만 공유하실 때는 출처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 투자 포인트는 총 5가지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3, 6월 4일부터 방영 시작했고요. 그리고 BTS. 하반기에 BTS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 IP 보유하게 될 거고요. 싸이월드가 이제 하반기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재등장하는데 키포인트는 메타버스예요. 그 다음에 외식 사업 BEP 달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 총 이렇게 5가지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4천억으로 작은 규모는 아닌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갖고 왔고, 목표 주가는 3,000원. 왜 3,000원이 됐는지는 뒷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주 현황인데 20%가 대주주 물량이에요. 유통 물량이 80%로 꽤 많은 편입니다. 사업부별 매출 구성인데 사업부가 총 4개가 있고, 이건 이제 매출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방송이 가장 비중이 크죠. 영업이익 구성을 보시면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1분기 기준이에요. 올해 1분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로 딱 표시를 해놨는데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 보이죠? 이게 펜트하우스 덕분입니다. 다음 기업 분석 본론입니다. 이름값 하는 펜트하우스. 이게 사람도 장명을 이름 따라서 운명이 정해진다고 해서 장명소 많이 가잖아요. 드라마도 펜트하우스라는 그 네이밍에 맞게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시즌 1부터 엄청나게 흥행했죠. 2020년 내내 초록뱀 미디어가 적자를 했는데 단숨에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10배, 100배 갈 주식을 주변에서 이제 찾아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초록뱀 미디어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속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높은 시청률에 기반한 협찬, 그리고 PPL. 이 PPL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디프렌드가 있는데, 바디프렌드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왔거든요. 요 뒤에 이 여자가 안고 있는 의자가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인데, 펜트하우스 방송하고 나서 네이버 검색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건데 네이버에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나를 알 수 있거든요. 정확히 이 방송, 이 여자가 의자를 사용하고 난 뒤에 네이버 데이터랩에 바디프렌즈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추후에 펜트하우스 3가 최근에 방송을 했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광고 효과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더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회사 측이, 초록뱀 미디어 측이 더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거죠. PPL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리쿠 비율 상승, 그리고 후행 매출 증가를 제가 리포트에 써놨습니다. 시즌3 같은 경우에는 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BTS 세계관 드라마 영스 예정되어 있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죠? 검증된 가수입니다. 총 제작비 300억 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일부 IP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이브랑 가장 메인은 초록뱀 미디어죠. 초록뱀 미디어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얹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량, 사람들이 얼마나 그 펜트하우스를 네이버에 검색했냐인데 최근에 이제 시즌3 방영 시작했죠. 사람들 검색량 늘어나는 거 확실히 볼 수 있고, 이 파란색이 시즌1 펜트하우스 시청률인데 시즌2가 더 높아요. 검증된 드라마라는 겁니다. 시즌3도 지금 이제 슬슬 데이터 찍히기 시작하는데 한 여기 가운데 정도? 시즌2보다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수익성 면에서 보면은 PPL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글 트렌드, 구글에 얼마나 사람들이 BTS를 많이 검색했냐인데 최근에 팍 튀죠. 꾸준히 증가하다가 팍 튀고 있습니다.
BTS는 정말 끝도 없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뱀 미디어도 거기에 한 숟가락 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싸이월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 재료로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먼 미래를 본다면 이 싸이월드가 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30대, 과거의 10대,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플랫폼이에요. 카카오랑 이제 경쟁을 하던 시절에 망했었고 네, 망했었죠. 근데 최근에 또 싸이월드 Z라고 해서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 원래 SK그룹이 운영하던 건데 이제 스카이 E&M부터 해가지고 총 5개 기업이 공동 설립한 싸이월드 Z의 M&A 되었고, 이 초록뱀 미디어가 스카이 E&M의 최대 주주예요. 이 싸이월드라는 게 왜 제가 그렇게 좋게 보냐면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과거에 10대, 20대가 지금은 이제 20, 30대죠. 20대, 30대의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고 DB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실제로 싸이월드 Z를 오픈하게 되면은 싸이월드에 한 번쯤은 다들 접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데이터량을 보세요. 170억 장. 10년 전 플랫폼인데 170억 장, mp3 파일, 동영상 1억 5천만 개. 장난이 아니죠. 추억을 복귀하고자 하는 20대, 30대, 2030 세대죠. 자신의 추억을 보고 싶어서라도 한번 돌아오게 될 거고, 이 사람들의 DB를 다 갖고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별거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메인 금융이 아니죠. 근데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의 10대, 20대, 30대가 카카오뱅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KB금융이라던가 하나금융, 신한금융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DB라던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게 10년, 20년 뒤로 가면은 지금의 10대, 20대, 30대가 50대, 40대, 30대가 되면은 주력 소비층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한국의 가장 제1금융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가장 거래도 활발하게 될 거고 가장 편리할 거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고밸류를 받는 원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10대, 20대, 30대 지금 이제 20대, 30대가 되었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섹터가 굉장히 핫하죠. 관련주로 엮이면 많이 날아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블록스가 있는데 로블록스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요한 섹터로 보고 있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섹터로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대표적인데 제페토 글로벌 2억 명 이상 가입자 수 확보했죠. 아마 이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이었으니까. 하지만 일단 DB를 쌓아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성의 한계는 있겠지만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선익 시스템, 그리고 한빛소프트를 예시로 드렸는데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엮이면 많이 날아갔어요. 지금은 대표적인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네이버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를 여기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테마로 엮여 있는 것들 올려드렸는데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죠.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200%를 넘긴 상황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펜트하우스가 결국에는 메인이거든요. 펜트하우스가 실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될 텐데 방영 기간을 먼저 봐야 돼요. 펜트하우스 1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그리고 펜트하우스 2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했고요.
펜트하우스 3가 6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찍히는 데는 보통 한 분기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렸는데 TV 드라마 제작에 따른 판매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어렵게 풀어놨는데 간단하게 한 분기 걸린다.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 1이 이때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2021년 1분기에 찍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1이 그랬고 시즌 2가 이제 2분기 실적에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러면 2분기 실적 보장된다는 거고 펜트하우스 3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 시즌 2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21년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는 찍히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3분기까지는 실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PPL이 과도하다는 논란은 계속 있었죠. 근데 이 PPL도 수익성이 시즌 3에는 더 좋아졌을 테니까 시청률은 좀 낮아졌지만 충분히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사항들인데 최근 2개 분기 실적, 펜트하우스와 연결되어 있는 실적들이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적자는 펜트하우스 1 제작비만 반영을 했고 제작 수익은 반영하지 않아서 적자가 났다고 보고 있고요. 요번에 1분기 영업이익 흑자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 1 제작 수익 그리고 펜트하우스 2 제작비가 동시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1분기 순이익에서 적자가 났는데 종속기업 투자 처분 손실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주봉 차트,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잡음이 많아서 생략을 했고요. 주봉 차트를 봤는데 크게 2가지 부분이 보였어요. 2021년 초에 크게 한번 상승했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삼각수렴 형태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크게 한번 상승 후에 60일선 여기 노란색이죠. 삼각형을 노란색으로 그려드렸는데 이 모습이 보이고 이걸 보는 거는 이제 물량이 소화 중인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좋은 이슈들이 많죠. 펜트하우스도 있고 BTS 드라마도 있고 싸이월드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로 보이고 여기서 삼각수렴을 한다고 하면 보통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위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밑으로 가기에는 하반기에 너무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로 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길을 응축한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월봉 차트 분석인데 여기도 크게 2가지 보이더라고요. 3,000원 부근에 이제 강하게 저항대가 보입니다.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이때 심지어 거래량도 가장 많이 튀었죠. 그리고 여기 11선 주황색 선이 11선이거든요. 11선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아직도 안 깨고 있고 저는 이게 올해 하반기에 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3,000원 저항대를 뚫거나 아무리 못해도 3,000원 저항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첫 페이지에 목표 주가 3,000원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이 차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이랑 신용인데요. 거래원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총 3개예요. 키움. 키움은 뭐 눈에 띈다기보다는 가장 개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넣었고 그리고 대신 DB금투 이렇게 3가지가 보이는데 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꾸준히 횡보 중이죠. 개인 수급이 별로 안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 거래원에서 이때 크게 한번 튄 이후로 들어와 있던 게 점점 빠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대신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이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200만 주인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신거래원에서. 그리고 DB금투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게 보여가지고 넣었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초록뱀 미디어 모든 거래원 다 뜯어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DB금투가 가장 최근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 이 빨간 박스 부분. 근데 차트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원 쪽 최종 종합을 하자면은 아직 뚜렷한 매집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용인데 크게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2020년 9월에 이때 주가가 급등했죠. 이 검정색 라인이 이제 주가 추이인데 이때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초록뱀 미디어가 펜트하우스가 뜨면서. 근데 이때 주가가 급등하면서 신용 물량이 쫙 빠져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쫙 한번 빠져나갔고, 그때 이후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박스권 유지하면 재미없다고 빠져나갈 만한데 계속 꾸준히 신용 물량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300만 주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동사 실적 개선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펜트하우스 때문에 실적이 감소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싸이월드라던가 BTS는 둘째 치더라도 펜트하우스는 일단 실적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용 물량들이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어펜딕스인데 재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21년 1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여기서 줄어들기도 힘들어요. 21년은 20년보다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거는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뺐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사업부별 매출액 부분 여기 넣어드렸습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도 넣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방송 부분 15가 찍혔죠. 15억. 네, 방송 부분에서 21년도 펜트하우스 덕분에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105억. 참 슬프네요. 이제 괜찮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간단한 용어들 여기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여기 리쿱 부분.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리쿱률이라고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용어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분 주식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기업으로 갖고 돌아올게요. 모두 성투하세요.